안녕하세요. 한국외식산업협회 경주시 지회 지회장 차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황리단길이 굉장히 떴잖아요. 근데 그 황리단길만 관광할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안에 먹거리들의 소비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 때문에 관광을 오시는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직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약 5천만 정도의 관광객들이 작년에 다녀가셨더라고요. 외식 산업을 잘 발전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 나가야지만이 이제 경주의 관광 도시로서 더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난해 경주를 다녀간 관광객이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제 행사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고요. 그야말로 제2의 관광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난 2월 경주의 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고 향토 음식과 로컬 브랜드를 이끌어갈 단체가 창립됐습니다. 오늘의 동해인 한국외식산업협회 차은정 경주시 지회장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 그 신라 음식, 신라 네. 전통 음식 명인으로 알려져 있으시고 네. 한국 역사문화 음식학교도 네. 이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셨는데 네. 차은정 교수님이라고 또 많이들 부르세요. 네, 네. 이분의 그 본캐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요리 연구가 있기도 하시잖아요. 네. 예. 본인을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대학에 또 몸을 담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저를 차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TV에 뭐 요리 채널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막 시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면 어머 선생님요 요리 연구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또 저를 또 맞이해 주시기도 하는데, 최근에 한국외식산업협회 경주시 지회장을 맡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공식적인 그런 호칭으로 최근에는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요즘은 회장님으로 네. 주로 불리우시고. 네, 네. 네. 한국외식산업협회 경주시 지회 네. 초대 회장으로 취임을 네. 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네. 다시 한번 또 찾아뵌 거기도 한데요.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주시 관내에 그 외식 산업의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그리고 제과나 뭐 이렇게 또 제빵을 하시는 업소, 식품 제조나 가공, 그리고 직접 판매 이르기까지를 보니까 8,400개 정도 되는 업소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근데 우리 이제 경주 시민이 한 25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0명당 한 분이 외식 산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경주시의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산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식 산업 협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고 큰 산업인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항상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부터 식탁까지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식 산업의 군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 하시는 분들, 제조나 가공하시는 분들, 음식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식품을 유통하시는 분도 있고 물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외식 사업을 하려 그러면 실내 장식,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 외식산업협회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지금 네. 나열을 해주신 네. 그 수많은 네, 네. 산업군에 계신 분들이 다 이 협회에 소속이 될 수 되실 있는 수 건가요?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음식업, 그 음식업도 외식 산업의 한 어떤 업종에 불과한 거지,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외식 산업 하면은 식당 이렇게 그렇죠. 떠올리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농사를 지어서 우리의 이제 실질적인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를 음식업을 하시거나 어떤 제조나 가공을 하시는 이런 업소가
반드시 경주의 그 식자재만을 쓰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초대 지회장을 맡으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를 저는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농가 그리고 축산업,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싱싱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런 원재료를 어떻게 하면 제조 가공을 하시거나 음식업을 하시는 3차 산업에 이걸 연결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걸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주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경주에도 뭐 아주 귀하고 좋은 식자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네.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더 활용을 네. 한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고자 저희 협회가 탄생이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한국외식산업협회 이 경주 지회가 네. 왜 이제서야 생겼나 하는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은 이제 우리 한식의 어떤 세계화를 위해서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그때 이제 발대식을 했었어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네. 그래서 김은영 여사님이 그 또 명예 추진 단장을 맡으시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그때 전국에서 1차 그때는 산업에 대한 어떤 종사군에 종사하는 그 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심이 조금 적었을 시절이었고 이 외식 산업에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가가 한 300명 정도를 추려서 저희가 발대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지금 현재의 이 본부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윤홍근 회장님이 저하고 첫 인연이 됐던 건데 그래서 그 회장님과의 어떤 인연으로 인해서 그동안 왜 경주는 지회를 하나 꼭 만들어야 되는데 지회가 없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 하셨었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맡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네. 외식산업 협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셨고 네. 고민을 하셨고 네. 한국외식산업협회 경주시 지회 초대회장으로 취임을 네.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려온 네. 그려온. 회장님의 큰 그림의 결과인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네. 일단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경제 외식 산업에 대한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맡게 된 거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작다라는 어떤 생각이 사실은 기존에 또 이제 뭐 유사한 어떤 그런 음식업만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산업형으로 끌고 가야 되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이걸 언제, 어느 때 창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모이게 됐고 그 모인 분들을 우리는 이제 발기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32명의 발기인이 모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제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모아서 고민을 하게 됐죠. 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또 추대를 또 하게 됐고 이래서 결심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경력이나 또 연륜이 또 쌓였다라고 이제 제 스스로 자평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 지회장을 맡고 큰 어떤 그릇에 한번 담아보자. 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더군다나 지금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네. 유치가 확정이 되면서 작년에 거의 5천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경주에 왔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경주가 더 많이 글로벌 도시가 될 거고요. 네.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된다면 네. 외식산업의 이 중요도 이 협회의 역할들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맞습니다. 경주의 외식산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 시장님도 경주시의 준하경 시장님도 어디 이렇게 행사를 공식적인 행사를 가시거나 또 사석에 앉으셔서도 하시는 말씀이 경주가 작년 2023년도 연말에 약 5천만을 찍었다. 정말 이건 쾌거고 그리고 또 제2의 관광의 전성기를 이미 우리는 맞이했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각 업장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업이나 또 제조 가공이나 또 농민들이 과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이펙이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 막 진짜
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우리가 이게 해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걸 1년이 지금 내년 11월 달이면 저희가 에이펙을 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약 8,400개의 외식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산업군들이 이 남아있는 1년이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지회장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희망적인 비전보다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네. 한국외식산업협회 경주시 지회 네. 초대 회장을 맡으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경주의 외식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활성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렇게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방안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사실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정화라는 단어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외식산업의 안정화는 어떤 거죠?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사실은 경주는 물론 업다운이 되게 심한 도시예요. 이 관광 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즌이 있으면 로우 시즌이 있고 또 비 시즌이 있고 그리고 식당이 그렇게 많고 업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잘 되는 집은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산업의 안정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활성화보다 안정화가 굉장히 큰 목표다. 근데 그 안정화를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실은 저도 며칠 전에 지인을 만났습니다. 네, 경주에서 식당을 하시는 네. 지인인데 꽤 유명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식당에 안 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놀랐었거든요. 현실이에요. 꽤 유명한 식당임에도 네, 불구하고 네. 시즌에 따라서 이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네. 안 온다 식당에. 네.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는데 그 안정화가 안 되어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안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업소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지회의 노력이 이제 같이 동반이 돼야 될 텐데요. 대부분의 업을 하시는 분들은 메뉴에 대한 그 갈증은 끊임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이 메뉴가 과연 본인들의 업소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어떤 분석조차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경주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미노 현상이 굉장히 심한 도시다. 비빔밥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비빔밥집이 쫙 생기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순두부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순두부집이 쫙 생기는 거예요.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에 오면 이런 음식도 먹어보고 저런 음식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균형화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업소를 이제 경영하시는 어떤 대표님들과 우리 지회가 같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관광을 가면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항하면은 과메기, 물회로 네. 떠올리고 전주하면은 비빔밥이고 맞아요. 그런데 경주는 네. 대표적인 음식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정말 없는 게 맞는지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건지 회장님께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반론을 정말 제기하고 싶죠. 저는 이제 음식을 전문으로 했고 또 우리 전통 음식 문화사를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의 경주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신라라고 하는 어떤 역사와 문화를 배경적으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 속에 식문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가장 오랜 왕권을 계승을 했고 역사가 가장 길었던 그 신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식문화 속에서의 식재료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경주의 지리적인 여건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까지 거슬러 지방 올라가고 밑에 울산 밑에까지를 신라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관광도시로 이렇게 빨리 급부상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역사성을 배경으로 한 향토의 음식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메뉴를 개발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업소를 오픈을 하고 또 업소에서 팔 수 있는 메뉴들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하고 이렇게 해온 도시가 아니라 어디서 뭔가 하나를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식당을 오픈을 하면 삼계탕집이 하나 생기면 옆에 쫙 생기고 순두부집이 생기면 옆으로 쫙 생기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너무 심한 도시로 지금까지 저는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하긴 신라라고 한다면은 경주뿐만이 아니고 이게 워낙 넓고 넓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재료도 다양하고 그럼요. 역사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네. 넓은 범위의 이야기가 그럼요.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라 음식, 경주 음식에 대한 카테고리를 이제라도 조금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식탁에 올라오는 많은 먹거리들이 사실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을 끼고 있고 경주가 그리고 또 가까이 간포라는 바다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넓은 그 양질의 그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또 농업 도시고 농업 국가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산나물, 바다에서는 해산물, 수산물 그리고 농사와 밭을 통해서 곡식과 또 많은 과실과 열매류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의 음식이라는 그 식탁 위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포항처럼 어떤 하나의 과메기 이것만 가지고 어떤 포항의 대표 음식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은 산나물도 필요하고 수산물도 필요하고 전복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또 옛날 신라 때는 상어고기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돈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로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밥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하나의 음식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 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 그 누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저는 이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제 식문화라든지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이 교육만이 저는 살 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요? 외식 산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요리 학교 같은 걸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들이 요소에 있어요. 근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쯔쯔 요리 학교라든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미국에 가면 이제 CIA 요리 학교라든지 뭐 프랑스 가면 르꼬르동 블루 요리 학교라든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 학교들이 그게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요리 학교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지금 관광도시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요리 학교 하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안 보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리 학교를 통해서 신라 음식, 경주 음식을 계승해 나갈 요리사들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물론 이제 결국은 인재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산업에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요즘은 한류, 한식 이미 뭐 세계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로 오는 많은 그 5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의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또 배워갈 수 있고 또 그거를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먹어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요리 학교라고 하는 그 어떤 기관은 단순히 사람을 길러내는 인재를 길러내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체험을 해서 수료증 같은 것도 제공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서 그 기관을 운영해 나가고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길러내야지만이 그 기관이 운영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요리 학교라고 하면은 원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보통은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않죠. 그런 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관한 경험을 갖고 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를 이제 거쳐간 분들이 경주에 대한 음식, 신라 음식에 대해서 또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저는 늘 뭐 꿈꿔왔다, 뭐 염원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참 얘기를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경주는 국빈급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또
에이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정상 이런 회의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음식, 우리의 전통 문화, 그리고 이 음식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너무 그 느낌이 달라지죠. 네. 그리고 서빙을 또 하시는 그 서버들이 어떤 복식을 입고서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예술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영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리 학교가 경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주가 지금은 이제 해야 될 때다. 아. 네, 그걸 맞이했다. 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죠. 외국에 있는 그런 요리 학교들이 하루에 관광객들이 버스가 수십 대가 오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유학을 갔었을 때 직접 느꼈고 눈으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요리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레스토랑의 음식들을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또 실습도 하게 되고 이제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물론 주변에 많은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하시겠지만 요리학교에서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요리학교의 어떤 부분들이 경주와 신라를 담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신라는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라 신라 되게 옛날인데 본 적도 없는. 예, 지금 경주를 찾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럼요. 그렇다 보면은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현대화된 레시피, 메뉴에 대한 그 요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개발해 놓은 거 있으세요? 그동안 뭐 영양학을 베이스로 해서 외식 산업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박사과정을 저는 이제 발효 음식 문화를 했어요. 원래는 발효 영양학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해서 학위 논문을 쓰려고 했었는데 네. 많은 데이터를 찾고 자료들을 문헌들을 이제 공부를 하던 과정 중에 이 발효 식품에 대한 역사가 신라의 어떤 그 기록을 찾은 거예요. 임금이 우리가 56왕이잖아요, 신라가. 근데 그 56왕 중에 신문왕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보면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는 가자미 식혜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약과 그리고 유밀과 왜 쌀 튀겨서 이렇게 조청에다 네. 버무려서 우리가 늘 설 때 이렇게 선물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뭐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소금에 대한 기록 이런 다양한 그 양념유라든가 그런 음식에 대한 기록들을 제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식품에 대한 영양학을 저는 공부를 하려고 했지만 박사학위 때 문헌을 찾다 보니까 식문화사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 거죠. 삼국사기에 보면 딱 두 줄이 나와요. 문무대왕의 동생 차득공이 재상이 됐을 때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상이 됐을 때 50가지 음식을 차려서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그 기록이 두 줄이 나와요. 그런 다양한 어떤 우리의 그 음식 문화들을 네네.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또 문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50가지를 이렇게 재현을 해놓고 보니 네. 구절판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판이 발전을 해 나가면 신설로하고 유사하거든요. 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조선의 음식으로 신설로를 이제 다 떠올리시죠. 네, 궁중 음식이라고 네. 생각하고. 근데 이미 그 신라 때 신설로의 원형의 토기가 발견된 게 있어요. 우리 경주에. 와. 그래서 정말 그 신설로는 신선들이 먹는 음식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신설로의 형태와 구절판의 형태가 굉장히 흡사하고 구절판의 9구자는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숫자. 네. 그래서 이 구절판을 에이펙이라는 정상 회의 어떤 그 회담을 할 때 최고의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국빈들에게 정말 우리의 오리진을 보여드리고 싶다. 네,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구절판이라는 이름을 네. 듣는 순간 이거다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신라에 대한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도 네. 있겠고 네. 전 세계에 충분히 어필할 만한 또 비주얼도 굉장히 아름답기 그렇죠. 때문에 네. 와, 이 신라의 대표 메뉴로
완전히 딱이다. 아. 그런 생각하면서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전 세계에서 오신 많은 귀빈들을 위한 네. 만찬도 준비를 해보셨잖아요. 네, 네, 네. 외국인들도 많이 상대를 하시니까 네. 그분들 이제 만나보면 네.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들을 접하실 것 같아요. 일본 단체가 오셨었는데요. 일본 분들 또 일본 분들이 드시는 그 오코노미? 네네. 네, 오코노미.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그걸 우리 코리안 스타일로 좀 해서 이렇게 제공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내면서 저희가 같이 냈던 게 뭐냐면 시금장이었어요. 현재 경주의 시금장은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시큼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일반 장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데, 근데 그 일본 분들이 그 오코노미야끼를 시금장에 막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궁합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생각도 못 하셨군요. 생각도 못한. 저희는 이제 그 시금장을 알리기 위해서 식탁에 같이 제공을 한 건데 이분들은 그거를 소스로 막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시금장을 그대로 내지는 않았죠. 네. 조금 변형을 맛을 맛있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걸 그렇게 찍어서 먹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구나. 이 외국인들이 우리의 음식을 바라보는 문화의 시각은 다르다. 그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죠. 와, 그런 거 보면서 또 영감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하는데 네, 네. 이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네, 4개월, 예, 조금 5개월 됐네요. 이제 네. 이 정도 네. 됐습니다. 앞으로 활약을 하셔야 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지금 숙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의 외식 산업은 정말 이 웃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징한 고객들도 당연히 있겠고 정말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하다 보면 웃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뼛속부터 그 모습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경주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경주에 오셔서 외식업에 또 방문을 하신 분들이 후기를 남길 때 정말 경주는 가니까 너무 친절하다. 정말 식당을 다녀보든 어디를 가든 너무 친절해서 정말 다시 또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외식산업협회가 그런 서비스 교육 그리고 매너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외식업이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일단은 그럼요. 가장 먼저 이제 네. 친절함으로 그럼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네. 부분이 준비가 돼야 네. 된다.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 하면은 당연히 경주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이 얼마나 즐겁고 좋겠어요. 예, 네. 음식점을 찾고 네. 좋은 추억을 갖고 또 그럼요. 돌아가시고 또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가 그럼요.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에이펙이 경주가 됐다는 거는 이제 경주가 국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국격에 맞게끔 우리 경주 시민들의 의식도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될 것이고 뭐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 높아져야 되겠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네. 혹은 또 그 이후에도 목표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계획들 어떤 거 갖고 계신지요? 사실 임기는 3년이에요.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건 많겠죠, 당연히. 그러나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인데 제 임기 동안 주력적으로 꼭 이것만큼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요리 학교가 정말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을 또 인재를 양성을 해나가고 또 그 속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맛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정말 어떤 의지와 그리고 한번 우리 경주의 외식 산업을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하고 싶다. 네, 그 두 가지는 제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네요. 임기는 3년
길지 않은 시간일 수는 네, 있지만 네. 회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해 오신 기간이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내에 네. 아마 충분히 이뤄내지 않으실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응원해 주세요. 네. 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확정이 되면서 네. 지금 경주 전체가 너무나 축제 분위기고 아, 그럼요. 네, 외식업 네.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회장님이 그 앞에서 음. 많은 서포트 네. 해주시면서 네. 우리 경주와 신라의 이 음식 문화들을 네.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절호의 기회죠. 네. 네. 확실하게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도 응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